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딥러닝 모델 실습으로 내가 정한 클래스로 예측하는 방법에 대하여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에 1대5만 지형도인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지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학습하고 새로운 지도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전 처리를 완료해서 제공을 드립니다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위한 이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강의에서 배운 지오 레퍼런싱을 이용해 지도를 잘게 자르고 클립 라스터라는 명령을 사용해 이미지를 분할합니다. 분할된 각 이미지는 라스터를 자르는 데 쓰인 격자 벡터 데이터의 격자별 고유 아이디를 이미지 파일 이름으로 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각 이미지에 정답값을 매기는 라벨링 과정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지도에 사람이 사는지 살지 않는지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 이미지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학습을 위해 인구가 존재하는 이미지 200장과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200장을 직접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yespub과 nopub이라는 두 개의 서브 폴더로 분류합니다. yespub 폴더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표시된 지도 이미지를, nopub 폴더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도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전에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는 zip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럼 전 처리가 완료된 학습용 데이터가 준비된 것입니다. 전 처리가 완료된 학습용 데이터는 학습 자료에 map pubclassified.zip을 쓰시면 됩니다. 전 화면에서 설명한 과정을 완료한 자료입니다. 예시로 한번 몇 개 이미지를 분류해 볼까요? 각각 이미지를 보고 작은 네모 모양이 있는 곳, 즉 사람이 사는 지역의 지도는 yespub 서브 폴더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의 지도는 nopub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제공드린 콜랩 코드 파일을 불러옵니다. 실습 자료에 구글 콜랩 서브 폴더에 map classification.ipynb란 파일이 있습니다. 콜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열 수 있습니다. 이 실습에 사용되는 코드는 해당 링크에서 첨부하였으며 역시 Fast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FastAI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 중에서 컴퓨터 비전, 즉 이미지 처리를 위한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준비한 이미지 zip 파일을 콜랩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콜랩의 왼쪽 패널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zip 파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업로드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매우 빠르게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단점은 처음 사용할 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롭박스를 사용하면 업로드할 파일을 드롭박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해당 파일을 윈도우의 탐색기 맥의 파인더에서 우클릭하여 드롭박스 링크 복사를 선택하면 누구나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구글 드라이브 계정에 파일을 올리고 콜랩에서 그 계정을 마운트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드롭박스 링크를 사용하여 콜랩에서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드롭박스를 설치하고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파일 크기가 큰 경우에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에 대해선 이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간단한 업로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미지 폴더 네임 변수를 통해 압축을 풀 경로를 설정하고 이미지 zip 네임 변수를 통해 업로드하는 파일 이름을 설정하면 됩니다. 이 변수들은 파일 이름에 맞춰서 변경해야 합니다.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가 완성됩니다. 이후에 ls 커맨드를 이용하여 압축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unzip 커맨드를 통해 압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축 해제 후에는 ls 커맨드를 이용하여 nopap과 yespap 폴더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콜랩의 파일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존과 동일하며 패스 변수를 이용하여 파일 위치를 지정하고 이미지 폴더 네임 변수에 압축 해제된 데이터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이후 FastAI의 getImageFiles 함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 목록을 생성합니다. 그럼 400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이미지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를 불러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걸러주는 코드를 실행합니다. 0이 출력되면 모든 이미지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실제 학습에 안 쓰게 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블록을 설정하는데 여기서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는 세로가 147픽셀, 가로가 178픽셀입니다. 이를 128 곱하기 128로 변경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20%는 검증용으로 남기고 80%는 학습에 사용합니다. 랜덤 시드는 이 비율을 랜덤하게 나눌 때 그 과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getY는 라벨링 방식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parent 레이블은 이미지의 정답값으로서 이미지가 담겨있는 폴더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록스는 입력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미지 블록은 입력이 이미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카테고리 블록은 정답값이 클래스 형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getItems는 이미지 리스트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를 지정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FastAI의 getImageFiles 함수를 이용하여 이미지 리스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스플리터는 검증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을 지정하며 랜덤 스플리터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랜덤하게 20%를 검증 데이터셋으로 추출하게 합니다. getY는 이미지의 정답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가 담겨있는 폴더 이름을 이미지의 정답값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TFMS는 데이터 변환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128 곱하기 128로 통일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면 준비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면 각 이미지가 YesPub 또는 NoPub으로 잘 태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 결과를 확인해 보면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의 정확도가 약 90%에 달합니다. 이를 시각화한 혼동 행렬을 살펴보면 실제로 YesPub인 이미지 대부분을 정확하게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에 위치한 값들은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한 결과들이고 대각선을 벗어난 값들은 모델이 잘못 예측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잘못 분류한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 강의에서 진행한 학습 과정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정의된 옥스포드 팻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여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서 각 클래스별로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잘못 예측한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해보았습니다. 모델이 일부 이미지를 잘못 분류한 원인 중 하나는 해당 이미지가 모호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GIS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연구 목적에 맞게 라벨링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 분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딥러닝의 중요한 부분인 데이터 준비와 전처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분류 작업의 경우 각각의 폴더를 클래스의 이름으로 나누고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해당 폴더에 넣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도시인지 아니면 산림인지를 판별하는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와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시도를 해보세요.